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자, 아시아쿼터가 수준을 높인다는 꼴에서 아시아쿼터 잘하는 선수들 온 거 맞죠? 나가타보에는 원래 소속팀에서 일본 국가대표 주전 3번이 같은 팀에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없던 선수고, 타니무라 리카는 뭐 어쨌거나 국대까지 했던 선수고, 이이지마 사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던 선수고, 뭐 잘하는 선수들도 온 거 맞죠? 뭐 우리은행 가드 2명도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선수와 일반인의 차이는 이 회복력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같은 자리에 2명이서 돌려 나오면 체력 게이지가 거의 디피시트에서 나옵니다. 이거 되게 커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야투율, 득점 이거잖아요. 자, 지난 시즌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번 시즌에 제일 적게 넣고 있는 팀이 하나은행으로 56.3점이고 제일 많이 넣는 팀이 BNK썸 63.9점이에요. 거의 뭐 순위순으로 나왔죠. 지난 시즌을 보면 가장 많이 넣었던 72.7점에 KB스타즈, 가장 적게 넣었던 팀이 하나은행인데 63.2점이에요. 자, KB스타즈 그 박지수 빠진 거는 넘어가고 한 10점 적게 잡아줘서 62점 넣었다고 쳐도 이번 시즌이랑은 차이가 크죠. 자, 그럼 야투율을 볼게요. 3점 야투율이 이번 시즌에 제일 많이 넣는 팀이 30%를 못 넘었어요. 29.6%고 가장 적은 팀이 하나은행 23%. 그럼 지난 시즌을 보자고요. 3점 야투율이 제일 많이 넣은 팀이 신한 31.2, 가장 적게 넣었던 팀이 삼성 25%. 2점 야투는 가장 많이 넣은 팀이 이번 시즌에는 48.5%의 삼성, 가장 적게 넣은 팀이 41.3%의 BNK. 지난 시즌은 가장 많이 넣은 팀이 KB스타즈로 48.3, 가장 못 넣었던 팀이 신한은행으로 42.1. 뭐가 나와줬죠? 아시아쿼터 하자마자 모든 지표가 다 떨어졌는데. 자, 총합으로 보자고요. 나는 유튜버인데 왜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엑셀이야? 엑셀 유튜버도 아닌데. 이번 시즌 2점 야투율은 전체 합계 전반기에 46.67%고 3점 야투율은 27.44%예요. 치면 전체 야투율은 39.4%가 나오고 지난 시즌 야투율은 2점이 45.25% 그리고 3점이 28.59% 합치면 0.09%가 올랐네요.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로 보여요? 그럼 팀 평균 득점이 다 줄어든 건 뭘로 얘기할 거며 2점이 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혹시나 하고 봤더니 2점 야투율이 대폭 준 팀은 KB스타즈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박지수가 없으니까 상대팀이 더 쉽게 한다는 거죠. 총 득점 순위에서 봐도 10위권 안에는 나가타보에하고 타니무라 리카밖에 없고요. 2점 성공률을 봐도 11위까지 가야 타니무라 리카가 있고요. 3점 성공률을 보면 6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 이이지마 사키가 있고요. 그 다음 스나가와 나츠키는 25%. 집계되는 기록은 이 정도예요. 그럼 아시아쿼터에서 뭐가 확실하게 늘었냐는 거예요. 잘하는 선수 와가지고 당장 잘하는 게 더 보기 좋다면서요. 더 좋아진 게 뭔데요 지금? 얘기를 해봐요. 단일 리그를 처음 시행하면서 외국인 선수제를 폐지했던 2007-2008 시즌에 가장 득점을 적게 하는 팀이 신세계 60점이었고요. 3점 야투 가장 약한 팀이 신한 28.3%였고 2점 야투 가장 약한 팀이 41.3%였어요. 신세계였죠 이것도. 그리고 득점을 가장 많이 하는 팀은 신한은행 70.4점을 넣었고요. 그 이듬해 바로 신한은행이 75.6점으로 5점 정도가 상승했고 신세계도 지난 시즌 여전히 6위긴 하지만 60점을 넣었던 거여서 64.3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3점 야투 성공률이 30%가 넘는 팀이 한 팀도 없었는데 4팀이 30%를 넘어줘요. 그리고 2점슛 성공률을 보면 신한은 51.4%, 제일 못 넣었던 우리은행이 44.4%.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신한은행 역시 76점으로 올랐고 제일 못 넣은 팀이 우리은행 66.8점. 3점 야투는 모든 팀이 30%를 넘겼고요. 2점 야투는 50%를 넘는 팀이 3팀이나 나와요. 제일 못 넣은 팀이 49.9%예요. 그리고 이때는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신한은행 69.7점, 우리은행이 61.3점. 근데 3점 야투율을 보면 3팀이 무려 30%를 넘겨줬고 제일 못 넣는 2팀이 28.3%예요. 이때 한번 다소 하락이 있었죠. 제일 잘 넣는 팀이 49.1, 제일 못 넣는 팀이 44%. 그리고 그 이듬해 다시 올라요. 신한은행 76.4점, 우리은행 63.9점. 3점 야투를 보면 4팀이 30%를 넘겼고 25.6이면 최하위였고
2점 야투는 50% 넘는 팀도 있고 49, 49, 48, 48, 45%가 제일 못 넣는 거였어요. 그 다음 외국인 선수가 부활하죠. 득점을 제일 많이 하는 팀이 67.8, 못하는 팀이 61.1, 3점 야투는 이때까지는 그래도 5개 팀이 30%를 넘겨주고 대략 2점 야투를 보면 깎였어요. 바로 전 시즌 보자고. 바로 전 시즌 50% 넘는 팀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33%가 두 팀인 걸 보면 외국인 선수가 부활하자마자 확실히 올라갔다고 보기도 어렵죠. 자, 그 다음 시즌 KB스타즈 71.7이 최다고 3점 야투를 보면 이때 좀 오릅니다. 34%를 넣는 팀이 두 팀이 나와요. 그리고 2점슛 성공률은 아주 외국인 선수제 부활하면서 50% 넘는 팀은 아예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르던 게 점점 깎이고 있어요. 득점은 70점이 제일 많이 넣는 거고 62점 넣으면 제일 못 넣는 거고 3점 야투율은 30%못 넣는 팀이 세 팀이 되고 2점 야투 43.8%. 그리고 이때는 기록 삭제됐죠. 70점 넣은 팀이 한 팀도 없어요. 3점 야투도 31% 넣으면 제일 잘하는 거였고 26%까지 나왔고요. 자, 간만에 70점 넣은 팀이 나와요. 우리은행. 근데 동시에 60점을 못 넣는 팀도 나와요. 3점 야투를 보면 30% 넘는 팀은 두 팀밖에 없죠. 세 팀이 27%를 기록하고 2점 야투는 최다가 45%예요. 분명히 제일 못 넣는 팀이 이 정도였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던 거예요. 자, 드디어 70점을 넘는 팀이 네 팀이 나와요. 제일 적게 넣은 팀도 60점이고 3점 야투 30% 넘는 팀은 두 팀이 끝이고 2점 야투 40%가 안 되는 팀도 나와요. 이게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외국인 선수제 2인 출전이 처음 됐던 때죠. 그러니까 잠깐 올랐던 거예요. 근데 성공률 지표에서 보면 나아진 게 없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제를 축소하죠. 축소했는데도 대략 70점을 넘는 팀이 4팀이 나와요. 그리고 3점슛 성공률은 30% 넘는 팀이 4팀이 나오고요. 2점슛 성공률 40%대긴 한데 뭐 50% 넘고 이런 팀은 안 나오긴 한데 45, 44 이 정도면은 한동안에 잘 넣는 팀이 이 정도 넣었죠. 그리고 외국인 선수제 폐지 직전 마지막 시즌인데 두 팀은 70점을 넘겼고 제일 못 넣는 팀도 65.4점으로 상당히 올랐어요. 그리고 3점 야투 성공률은 무려 4팀이 30%를 넘겨줬죠. 그리고 2점 야투도 좀 못하는 팀이 되게 못해서 그렇지 위에 팀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제가 폐지됐죠. 제일 못 넣는 팀이 66.8점. 3점 야투 성공률은 4팀이 30%를 넘겨줬고요. 그리고 KB스타즈는 50%가 거의 근접을 했네요. 그 다음 세 팀이 70점을 넘겨줬고 78점도 나오고 66점이 제일 못 넣는 겁니다. 그 다음이 69점이에요. 70점에 거의 근접을 했죠. 3점 야투 성공률도 여전히 세 팀은 30%를 넘겼고 29.9% 이거 좀 30%라고 합시다 이거는. 그리고 제일 못 넣은 팀이 27.2. 2점 야투도 거의 50%에 근접을 했죠. 그리고 70점을 넘긴 팀이 지금 4팀이에요. 제일 못 넣은 팀이 65점. 3점 야투는 두 팀만 30%를 넘기고 이건 좀 떨어졌어요. 제일 못 넣은 팀이 이 팀이 많이 떨어져서 박지수 없던 그 시즌이죠. 중간에 잠깐 나왔던. 그리고 하나은행은 최저승 기록 달성할 뻔한 그때고 하나은행 최저승 기록 달성할 뻔한 게 외국인 선수랑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외국인 선수 1순위 뽑고도 매번 그런 기록 달성할 뻔했는데 2점 야투도 하나은행은 되게 많이 쳐졌네요. KB스타즈랑. KB스타즈는 90점을 잃었으니까 그런 거고 2점 야투도 잘 넣는 팀은 48.5%. 그리고 바로 지난 시즌이에요. 근데 제일 못 넣은 팀이 외국인 선수제 있을 때 제일 못 넣은 팀보다 많이 넣었어요 지금. 그리고 70점 넘는 팀 여전히 나오고 3점 야투 30% 넘긴 팀은 한 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은행이 원래 1위였다가 정예린 부상 나고 가면서 깎인 거죠 이게. 우리은행도 29.8%니까 4등까지가 29%라는 걸 봐야 돼요. 제일 못 넣은 팀 25%. 이건 외국인 선수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 번씩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번 시즌을 보자고요. 3점 야투 30% 넘은 팀이 한 팀도 없고 세 팀이 50점대고 뭐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당장 더 좋은 경기를 보기 위해서 좋은 선수 한 명이 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왜 하는지, 이게 빤히 드러나는 거짓말들을 왜 하는 건지 되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거를 관계자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나아진다는 근거가 뭐냐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잖아요. 왜? 거짓말했으니까 처음부터. 그 거짓말에 그 멍청이들은 그 외국인 선수 있는 게 낫다고 또 놀아라고 있는 거고. 경기 퓨처스가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다득점이면 무조건 잘한 경기라는 데는 솔직히 동의하지는 않아요. NBA 같은 경우는 그 수비 기술 발전한 것보다 공격이 더 많이 발전해서 못 막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순위대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락만 안 찍히면 웬만하면 넣어요. 근데 그런 데서도 실수는 나와요.
우리나라 리그는 그 정도 솔직히 아니니까 그냥 실수 비율이 더 많을 뿐이에요. 그냥 NBA도 조던 뛰고 이럴 때 100점 못 넘겼어요. 다른 리그보다 8분을 더 하는데도. 그럼 그때는 못하는 농구였냐? 그게 아니거든요. 100점을 넣었으면 잘한 거지만 100점을 쳐먹은 팀은 그건 잘한 팀이냐? 제가 계속 하는 말 이거잖아요. 근데 왜 그 경기가 좋은 경기라고 하냐? 오픈 찬스, 자유투, 물론 잘하는 선수들은 그것도 넣을 확률이 높고 안 그러면 그걸 넣을 확률도 낮은 거죠. 그건 맞죠. 거기에서 차이는 나겠죠. 근데 다득점 경기가 보면 꼭 오픈 찬스 잘 넣어가지고 다득점 나지가 않아요. 진짜 다득점 나는 팀은 붙어도 못 막아서 다득점을 해요. 여러분들 다득점 경기가 그렇게 잘한 경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다득점 경기가 진짜 잘한 경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경기는 뭔지. 올해 9월에 열렸던 축의 연맹전 요고부예요. 청주 요고 93득점, 동주 요고 84득점, 광주 스피아 요고 89득점, 그리고 동주 요고 84득점, 주말리그 왕중왕전 여자부 100득점도 나와요. 선일 여자고등학교 81점, 89, 7점, 84점, 83점, 86점, 83점, 86점. 주말리그 권역별 여자부 대회 100점, 118점, 80점, 93점. 자, 연맹 회장기예요. 자, 이런 안타까운 기록도 있습니다. 6대0, 7대2. 이거는 경기 몰수죠. 근데 80점대 경기가 꽤 보이죠. 협회장기. 여기도 100점 경기가 나오네요. 충계여고부. 무려 100점 경기가 3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진짜로 고등학교 선수들이 지금 프로에 있는 선수들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말이 돼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퓨처스에서 물론 홍유순 5분 뛰고 김지영은 나와서 리더 역할만 하고 이랬던 신한은행은 40점도 못 넣는 경기도 한 번 있었지만 이 대회에서 퓨처스 리그에서 많이 넣는 팀은 그래도 67점까지는 넣고 그래도 30점 넘게 넣는 선수도 나오고 이민지 선수가 얘기하는 거죠. 사실 20일 했던 결승전 퓨처스 경기는 진짜 재밌는 경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1군보다 퓨처스 리그 선수들이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냐?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선수 한 명만 오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해? 위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절대 안 나아져요. 밑에서 올려야지. 높이를 올리려면 바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위로만 계속 쌓아놓으면 그냥 쓰러져요, 그거. 최민주 선수 17리바운드. 1군 선수보다 훨씬 잘하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외국인 선수 갖다 놓으면 외국인 선수한테 의존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리고 자꾸 국제 성적이 뭐 나아졌냐 얘기하는데 올림픽 한 번 떨어진 거밖에 더 했어요? 더 못한 거? 리우 올림픽 때는 올림픽 갔어요? 외국인 선수제를 추진을 하면서 학교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이걸 뭘로 확인 가능하냐면 대전 여상과 청주여고의 경기는 대전 여상은 2명, 청주여고 4명이 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여줬다. 동주 여상 관계자는 선수가 적기 때문에 평소에 4명이 뛰는 상황을 연습을 통해 준비했다. 올해를 끝으로 은강여고, 명신여고 등 농구부를 없앨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선수가 총 6명인데 3학년이 4명이다. 현재 뛸 선수가 5명이 안 되는 학교가 있을 정도니 우리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